그동안 말이 무성했던 서별관 회의 있죠.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고가 다 빠졌습니다. 이 빵이 맛있을 수가 없죠. 조영민 기자, 네. 어땠습니까? 네, 이 서별관 회의 오늘 이제 기대를 모았던 대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사실 기대와는 달리 네. 야당에서 주장했던 핵심 증인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고 또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계속 자료 요청만 반복하는 이런 안고 없는 그런 지적하신 대로 그런 회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등 지금 한진해운도 그렇고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자, 문제가 생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그 결정, 바로 이 청와대 위성사진 보이는데 바로 이 서별관에서 열렸죠. 자, 이곳에서 어디 있죠, 서별관이?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이곳에 열린 회의 때문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박성훈 국장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다 빠져놓고 뭐 진상 규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당시에 정책 결정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당시 부총리, 지금 한나라당 의원이죠. 새누리당 의원. 네. 그다음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지금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이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 이 세 사람을 핵심 증언으로 지목을 했는데 네. 최경환 안종범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네. 새누리당의 아주 강한 반대로 빠졌는데 지금 야당은 그래서 이 핵심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증언해줄 네. 이것이 빠졌다는데 엄청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게다가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당시에 청와대와 또 기재부에서 다 안을 짜가지고 지시했고 나는 따랐을 뿐이다. 네. 라는 4조 2천억 원의 지원 과정에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지금 해외 체류 중에 현재 잠적을 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나오지 않은 이래서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 국회에서 취재할 때 보면요. 일단 안종범 청와대 수석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여권 내에서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좀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인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기택 증인은 출석도 안 했네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두 사람 역시 여당의 방어를 통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됐지만 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역시 이번 일에 대해서 주요 증언을 가지고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또 어느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의 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오후까지는 홍기택 전 은행장을 출석시켜야 한다. 임의동행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국 출석이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 채택되는데 안 나왔다. 지금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파악도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한다면은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 안 돼도 이제 법원이 절차를 밟아서 소재 파악한 후에 증언대에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청문회가 아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였다면은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네. 하지만 오늘 열렸던 것은 청문회거든요. 따라서 마땅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법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 이 홍기택 전 은행장의 현재 상황이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요,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서 이 자리를 거친 뒤에 베이징에 있는 국제기구 AIIB라는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의 부총재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논란 끝에 물러났는데 왜 야당이 관심을 갖냐면 서별관 회의라는 곳에서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 거 다 중요한 근거 남기지 않고 서류 없이 그냥 끝내버렸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실제로 오늘 이런 핵심 증인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한 대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별관 회의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아니,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임종영 금융위원장님, 당시에 서별관 회의 작년 10월 20일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6분 맞습니까? 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들과 예. 당시 경제수석이 참여했습니다. 문제 발단은 소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지원 규모에 대해서 회의 당일 처음 통보받았고 산업은행은 들리리 역할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진실이 무엇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 위원장께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건?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이 곤란하다 그러면 민병두 의원님 제안처럼 검증반을 구성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네. 자, 지금부터 역시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고 그랬던 모양인가 보죠? 네, 그 핵심 증인들이 빠지긴 했지만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내야 할 가장 핵심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실을 알고도 이 서별관회의라는 그 정부 경제 고위 인사들의 찍어내리기식 지원 결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있었던 회의록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자료를 제출해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 굉장히 중요한 결정체잖아요. 뭐 합법적이다,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4조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이라면은 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넘어가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거를 몇몇이 모여가지고 별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쑥덕쑥덕 해가지고 했다면은 네. 과연 어떤 근거로 한 건지 네. 당연히 나와서 얘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자료를 제출을 해야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부가 이 방송 박근혜 대통령 보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제출 안 하냐. 네. 명명백백하게 제출해라. 너네 나가서 얘기를 해라. 네. 얘기를 저는 하셔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줘야 되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증인에서 채택되지 않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요. 아니 급해서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해운에 세금을 투입해서 막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때 불난집에 물 뿌리는데 화단을 밟았냐면서 꽃 꺾은 것을 탓한다면 우리는 일 못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예, 그 얘기 일견 맞는 듯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정부의 예산, 결국은 혈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투입하게 됐는가를 묻는 것 자체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자그마한 몇 억짜리도 국회에서 예산 결산 다 할 때 네. 다 그거를 심지어 뭐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자그마한 돈까지도 서로 조율하는데 이렇게 많은 조 단위 돈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추궁을 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 건 의문입니다만 지금 보여주시는 영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조영민 기자. 네. 지금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세금이 수조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최은영 회장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한진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좀 물러났는데 지금 요트가 갑자기 왜 튀어나온 얘기입니까? 그 최은영 회장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한진해운의 부실과 관련된 좀 주요 책임자다 해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밝혀진 사실로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 최은영 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탈리아 페레티에서 제조한 건데 이 가격이 실제로 한 100억 정도에 달한다 이런 주장이 확인이 됐거든요. 요트 한 대에 100억이요. 네, 한 대에 100억 규모입니다. 네. 그 관련된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요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한 거다라고 했지만 네. 해당 그 요트를 실제 사업에 끌어다 이용한 승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요트가 사실상 최은영 회장 개인 소유의 요트이고 이 부분에 회사 돈이 투입돼서 구매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한진그룹의 며느리였죠. 최은영 회장. 그분이 갖고 있는 요트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부산 수영만에 가서 요트 경기장에서 촬영해 온 것인데 왜 이것이 주목을 받느냐? 왜냐하면 부실을 일으켰거든요. 경영의 잘못입니다. 그 바람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런 논쟁 때문이거든요. 자, 갈피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싼 요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글쎄 이 투자가 잘 된 것인지 요트 사업에 쓰인 것인지 아니면 그 대기업 소유자 일가를 위해 사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이 좀 짚어줘야 되겠네요. 그 경영진의 도덕성의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부실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영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 막대한 지원금, 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어느 책임보다는 개인의 어떤 요트, 100억짜리 호화 요트를 사용했다는 부분이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조수호 회장이 이제 해운 사업을 맡다가 돌아가셨고 부인 최은영 씨가 인계를 받아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 잘못 때문에 굉장히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자, 일단 일설에서 물러났습니다만 대주주 책임과 관련해서 뭐 무조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분만큼만 책임져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 주식회사의 그런 그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의 유한 책임이죠. 주주의 유한 책임 이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법은 사실은 법상의 책임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최은영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은영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물론 그 국제적인 그런 그 전 세계적인 조선과 해운업계 불황이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내부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그런 그 철학이라든지 본인의 방침에 잘 맞는 그런 인사들로 회사를 채웠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회사의 운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사실 그 해운업계 그 당사자 관련자 분들도 그 당시 했었거든요. 저도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고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주식회사의 그런 그 주주의 유한책임 대원칙과 별개로 대주주, 그리고 오너,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이 과연 도덕적인 책임까지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 일치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2010년이면요. 그래도 한진해운이 국내 1위의 해운사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은영 회장이 남긴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의 항적을 날심판으로 삼아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런 시기일수록 제가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지주분들한테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전문 경영인과 분담 역할을 하여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기업을 갖추는 것이 체질 개선과 함께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뛰는 데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별관 회의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해운 큰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아직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진해운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했다가 악화가 됐는데 최대 주주는 현재 빠진 상태에서 큰 요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새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한국 사회가 이제 기업 경영하면서 원칙을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